이번에는 민주당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연일 공격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정치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시려면 뭐 계속 뭐 말도 나오는데 아예 당대표 출마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내년 총선 준비 위해서 빨리 지역구 정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번에도 뭐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돈 봉투 만지는 소리다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런 발언 하고 싶다면 장관직 내려놓고 출마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신통력 발휘하는 장관은 처음 봤습니다. 네, 뭐 박찬대 최고는 한동훈 장관 향해서 뭐 헛소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장관도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가볍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국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은 그 입 좀 담으시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자웅 차장님, 네. 민주당에서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법사 완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법사 완박은 뭐예요? 검수 완박은 제가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새로운 조어를 만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이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뭐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주체가 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추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든 그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주체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민주당이 시킬 수 있는데 탄핵의 사유를 김도읍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네, 헌재에 가서. 그러면 탄핵이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이 당연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 가운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소추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현행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라면 이 국회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사위원장 팩싱법이다. 뭐 이번엔 검수완박에 이어서 법사완박이냐 이런 건데, 이거 실제로 진짜 통과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통과되겠죠. 아, 예.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참 말씀하실 때 뭐 이런 어떤 국회의 정쟁 이런 것들이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로 정치를 할 때 여야 간에 누가 책임이 더 있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정쟁이죠. 자, 저도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려보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자,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회적 대형 참사나 외국의 사회적 대형 참사에 볼 때 무슨 딱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실은 스스로 사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번 참사만큼은 아주 법적 책임만 묻겠다.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겠다. 사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은 먼저 또 지금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딱 잘라서 그것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민생 고통의 시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과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씀을 그만하자. 드리고 싶고요. 예. 대통령 돌아오시면 자 외교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협치를 해서 이런 어떤 민생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예. 자꾸 국민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얼마나 이 피곤한 일이고 우리 채널의 이 뉴스에서도 귀중한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다루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게 보면 아, 이거 중요한 뉴스예요. 아니 수석이.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채널의 뉴스를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걸 가지고 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아, 정치권이 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과 박수성님이 자리가 멀어서 이거 좀 악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냥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